지구에 뿌리를 내리고 사는 우리. 이 땅 위의 우리도 언젠간 다른 생명을 위한 흙으로 되돌아가겠죠. 귀중한 자연의 혜택을 받는 지금, 순조롭고 가치 있는 순환에 대해 생각해 본 적 있으시나요? 생물과 환경에 대한 관계를 연구하는 과학, 에코. 오늘 이 시간에는 자연과 인간을 생각하며 특별한 에코 생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에코 생활 방식을 제안한다면 먼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타고 있는 자동차를 버리고 간물 들인 옷만 입고 산속에서 나물만 먹어야 할 것 같아 왠지 불편하시다고요? 지구를 위함도 있지만 에코라이프의 첫 번째는 나의 행복과 건강. 오늘의 친환경 생활 방식은 우리가 누리는 도시 속에서 더 아름다워집니다. 더불어 내가 살고 있는 환경까지 배려할 수 있다니 쿨하고 행복한 에코라이프. 궁금하지 않으세요? 웨딩드레스는 모든 여자들의 로망이잖아요. 이곳에는 이전과는 다른 특별한 웨딩드레스가 있다고 합니다. 제가 직접 들어가서 확인해 볼게요. 먼저 에코와 패션이 만나면 어떤 모습일까요? 합성 섬유가 아닌 친환경 섬유로 웨딩드레스를 만드는 이곳은 자연이 주는 소재로 바느질이 시작됩니다. 자연에서 나와 다시 자연으로 돌아가는 에코 패션. 평범해 보이는 이 드레스엔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을까요? 친환경 웨딩드레스를 만들 수 있는 소재로는 어떤 게 있나요? 네, 일단 굉장히 다양한 소재로 천연 섬유로 친환경 웨딩드레스를 만들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옥수수 전분에서 나온 섬유라든지 한지 섬유, 쇠기풀 섬유, 아니면 우유에서 나온 섬유도 있고요. 최근에는 대나무에서 원단을 뽑아서 아주 부드러운 원단으로 개발이 된 소재들도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는 친환경 신섬유들이 많이 나와 있어서 친환경 웨딩드레스를 다양한 소재로 만들 수 있습니다. 100% 자연 분해되는 옥수수 전분 섬유는 옥수수 4개로 티셔츠 1장을 만듭니다. 친환경 섬유 제작 공정은 합성 섬유인 나일론 제작에 비해 화석 연료 소모량을 약 70% 줄일 수 있는데요. 자연 그대로의 섬유를 사용하기 때문에 예민한 피부에도 무리가 없습니다. 옥수수 전분과 쇠기풀로 드레스를 만들면 어떤 장점이 있나요? 네, 일단 우리가 보통 입는 웨딩드레스들이 거의 다 석유계 합성 섬유로 만들어져 있거든요. 근데 옥수수 전분이나 쇠기풀 같은 천연 섬유로 만들게 되면 일단 피부에 와닿는 감촉도 좋고요. 그리고 한지 섬유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가벼워요. 그래서 그 드레스를 입는데 보통 굉장히 많은 양의 원단이 들어가는데 신부님께서 편안하게 착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예식 후에도 일상복으로 편하게 입고 예식이 다 끝난 후에 옷을 다 평생 입다가 자연으로 돌아가서도 자연에서 해가 되지 않는 생분해가 되는 장점이 있어서 사람에게도 좋고 자연에게도 좋은 드레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연에서 얻은 특별한 웨딩드레스. 제가 입어보지 않을 수 없겠죠? 화학 섬유를 사용하지 않고 환경을 생각하는 착한 옷이긴 하지만 예쁘지 않은 웨딩드레스는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요. 한지나 쇠기풀로 이렇게 아름다운 드레스를 만들 수 있다니 믿겨지시나요? 저는 지금 한지로 만든 드레스를 입어봤는데요. 일반 드레스처럼 부드럽고 촉감이 굉장히 좋아요. 패스트 패션과 슬로우 패션이 공존하는 지금. 합리적인 가격으로 유행을 따르는 패스트 패션은 인스턴트 음식처럼 간편하고 매혹적이지만 빨리 입고 버려지기 때문에 자연의 순환에 영향을 미칩니다. 하지만 천연 섬유로 만들어진 슬로우 패션은 비교적 무난한 디자인으로 오랫동안 입을 수 있어 불필요한 쓰레기를 줄일 수 있죠. 최근에 우리 주변에서 전 세계적으로 지구온난화나 환경 문제가 굉장히 큰 이슈와 사회적인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굉장히 많은 부분이 환경 피해를 주기도 하는데 옷에서도 굉장히 많은 패스트 패션이라든지 환경에 악영향을 주는 섬유들이 많이 이제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환경 문제를 해결하는데 옷에서도 물론 친환경 패션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최근에는 윤리적인 소비나 환경적인 소비를 찾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지고 있어서 에코 패션이 많이 소비자들이 찾는 그런 품목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곳에선 버려지는 폐품들이 예술작품으로 만들어진다고 하는데요.
폐품의 재발견. 오래된 잡동사니들이 어떻게 변신했는지 저와 함께 확인해 보시죠. 무엇이든 차고 넘치는 세상. 쌓여만 가는 무수한 생활 속 폐품들이 새로운 생명을 얻습니다. 인간과 자연을 생각한 에코라이프 그 두 번째. 자연의 산물뿐만 아니라 버려지는 것들에게도 순조롭고 아름다운 가치를 발견할 수 있죠. 폐품으로 만드는 환경미술 정크아트는 쓰레기를 줄이는 차원을 넘어서 불필요한 폐기물이 재활용됩니다. 그리고 모든 작품에는 저마다의 탄생 비화가 숨겨져 있는데요. 이 작품은 이름이 뭐예요? 얘는 이제 물고기인데 굉장히 험악하게 생겼잖아요. 네. 아구 있잖아요. 그 이제 옛날에 그 아구찜 먹는 아구. 걔가 비슷하게 생겼는데 제가 이제 그 사업하다가 잠시 그 좀 안 좋은 일이 있어가지고 접었을 때 낚시를 좀 했어요. 그런데 이제 뭐 하나 묵직한 게 물렸는데 뭐 나오라는 물고기는 안 나오고 이런 그 나무가 딸려 나오는 거야.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에이 기분 나빠하다가 보니까 모습이 어떤 그런 그 물고기 형태가 나오더라고. 그래서 이제 이 빈 부분에다가 눈과 그 입 부분을 좀 철로 만들 거고 디너미를 만들었고. 그래서 이제 쉽게 해서 이제 강에서 건진 작품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죠. 그래서 이 작품이 탄생하게 됐군요. 부서진 돌과 고철, 나무 조각 등 세상에 남겨진 모든 잔해들은 작품을 위한 소재. 쓰레기로 뒤덮인 도시 풍경을 비관적으로만 생각하셨다고요? 고물상과 폐차장에서 얻는 물건은 새로운 오브제가 되어 폐품과 예술품의 경계를 허물어뜨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크아트는 산업 폐기물을 재해석한 도시의 예술이라 불리기도 하죠. 작품을 알면 알수록 더욱 흥미로워지는데요. 이런 작품들은 일반 작품들이랑 다르게 폐품을 이용해서 만드는 거잖아요. 이 작품들의 매력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 그 주변에서 많이 쓰던 것들, 즉 그러니까 이제 뭐 가정용으로 썼던 공업용으로 썼던 산업으로 썼던 그런 것들을 다시 이제 생명이 다한 것들을 내가 다시 이제 그 모아가지고 엮고 용접하고 붙이고 자르고 해가지고 만든 그런 작업이기 때문에 굉장히 그 일반 대중들이 볼 때 재밌어 하는 거죠. 이 재료들이 다루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작가님께서 사용하시는 특별한 기술이 따로 있나요? 일단은 그 재료의 성질. 우선 이제 철로 얘기하자면 이제 철의 그 용접이 되는지 안 되는지 서로 물성이 같은지 뭐 그런 것들을 구별할 줄 알아야 되고 이제 그런 후에는 서로 그 융합되지 않는 재료들을 서로 그 붙이는 방법 뭐 그런 것들이 이제 연구가 돼야 되겠고요. 특히 이제 뭐 알루미늄과 철을 붙이자면은 절대 용접이 안 돼요. 그러니까 알루미늄에 어떤 구멍을 뚫어서 이제 그 탭을 내 가지고 이제 볼트를 박아서 볼트는 쇠니까 쇠와 쇠를 이제 붙여가지고 서로 붙인다든지 그런 그 물성의 노하우가 굉장히 중요하죠. 버려지는 물건에 새 생명을 부여하는 에코예술은 고물을 보물로 만드는 용접 기술에서 시작됩니다. 낡은 기계에서 떠오른 얼굴 형상 아래 차차 자리 잡혀가는 균형을 위해선 물건의 고유한 성질과 원리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죠. 주변에 친숙한 재료를 재활용하는 정크 아티스트처럼 자연의 산물을 이용해 자연 미술가가 되어보는 건 어떨까요? 오늘 아이들은 도시 가까운 곳에서 에코라이프를 배웁니다. 동물과 환경을 통해 태어나고 숨쉬고 썩게 되는 자연의 순환을 배우고 세상에서 단 하나밖에 없는 나만의 작품을 만들어 보기로 했습니다. 우리 있잖아요. 이제 우리는 숲속으로 들어갈 거예요. 숲속에 들어가서 우리가 뭐가 보이나 머릿속에서 생각을 잘하고 있어 봐봐요. 알았죠? 해본 적 없어요. 우선 숲속에서 만나는 동물 친구들의 모습을 관찰해 볼까요? 모든 모양의 기본이 되는 점, 선, 면으로 퍼즐을 맞추다 보면 자연스럽게 조각되는 자연의 이미지. 세모, 네모, 동그라미 등을 이용한 연상학습 단계는 다양한 도형에 대한 감각을 익힐 수 있고 자연의 소재를 구체적인 형태와 형상으로 변화시킵니다. 자, 또 보세요. 새! 딩동댕! 어떻게 알았어요? 어떻게 알았어요? 아이스크림. 뭐가 더 필요해요, 이제? 흩어진 나뭇잎과 장가지가 모여 새가 되었네요.
본격적인 미술 시간. 아이들은 조금 전에 사진으로 본 동물들을 만들기 위해 나무와 꽃이 가득한 공원으로 나가 여러 모양의 나뭇잎을 주었는데요. 바구니에 가득 담긴 자연 재료들로 무엇을 만들 수 있을까요? 꼬마 미술사의 표정이 제법 진지합니다. 몸은 무슨 모양이었어요? 네모. 맞아, 네모로 그럼 그리면 되겠다. 다리는? 다리는? 길쭉한 네모. 맞아, 그렇게 그리면 되는 거야. 머릿속에 떠오른 모양을 밑그림으로 그려볼 시간. 숲속에서 뛰노는 동물 친구들을 상상하니 가지각색의 모습들로 살아 움직입니다. 뿔과 무늬 등 생김새를 파악하는 아이들의 표현력이 섬세한데요. 나뭇잎과 가지들로 색칠된 스케치가 조금씩 완성되어 갑니다. 여기 친구는 어떤 모양 그린 것 같아요? 어떤 모양 그린 것 같아요? 얼룩말 그렸어요. 그러면 얼룩말 얼굴은 지금 무슨 모양이에요? 세모? 세모니까 그럼 나뭇잎을 세모 모양으로 찾아서 여기다가 붙여주면 되겠죠? 세모 모양 나뭇잎은 어떻게 붙일 수 있을까요? 자연 재료를 활용한 자유로운 도형 조각들. 마음과 손이 가는 대로 싹둑싹둑 가위질하면 무궁무진한 창의력이 넘쳐 흐르고 어느새 자연과 어울리는 작품이 조금씩 모습을 드러냅니다. 사슴뿔을 뭘로 만들었어요? 사슴뿔. 소나무로 만들었어요, 소나무. 와, 여기는 이 사슴은 뿔이 굉장히 멋진 사슴인 것 같아. 잘했어요? 소나무의 촘촘한 잎은 사슴의 뿔이 되기도 하고요. 하얀 꽃송이는 밤하늘의 별이 되기도 합니다. 제가 만든 토끼예요. 훌륭하게 완성된 자연 미술가들의 작품, 함께 감상해 보실까요? 오늘의 완성품들은 시간이 지나 자연의 흙으로 돌아가고 몇 해가 지난 지금의 계절쯤 무성한 잎으로 우리와 다시 만나게 될 겁니다. 이 수업을 통해서 아이들이 얻을 수 있는 교육적 효과는 무엇인가요? 일반적으로 아이들이 다루는 소재들이 인공적인 것들이 많긴 한데 자연적인 소재를 다루다 보면 아무래도 동식물을 통한 인간다움을 배울 수가 있어요. 또 그 모양 자체가 자연물을 통해서 보다 보면 다양한 모양을 통해서 보다 창의적인 발상과 감각적인 자극을 받을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도시 속에서 배운 에코라이프의 방식은 결코 거창하지 않습니다. 시간이 주는 변화와 소멸을 받아들이고 자연과 인간의 관계를 조금 더 가치 있게 바라보는 것. 우리의 긍정적인 생각들이 모여 즐겁고 행복한 에코 생활을 만드니까요. 에코 생활의 첫걸음은 자연 그대로의 빛나는 가치를 발견하는 데 있다는 사실.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빠른 걸음을 멈추고 천천히 자연의 속도에 맞춰 생활한다면 우리의 지구는 조금 더 건강해질 수 있지 않을까요? 스팀 페트롤이 준비한 시청자 이벤트. 스팀 페트롤을 시청하신 후 시청 소감을 YTN 사이언스 스팀 페트롤 홈페이지에 남겨주세요. 매주 추첨을 통해 나만의 창의력 놀이터 책을 보내드립니다. 많은 시청과 참여 바랍니다.